안녕하세요. 마음찻집 여러분.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저는 늘 그렇듯이 또 아주 오랫동안 마음으로의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. 네, 그 여행 속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시작한 마음찻집의 첫 번째 주제는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?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명상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같은 날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어요. 저는 왜 살아야 되나요?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첫 번째 질문은 젊은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. 어떻게 이름만 대면 아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또 그런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신의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버는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의외였죠. 이런 착실한 학생이 왜 삶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?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정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,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를 통한 삶의 본질을 알고 싶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와,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, 혹은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헛헛한 마음이 들고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, 이 젊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.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는데, 그리고 앞만 보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계속 이끌어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구조조정을 당한다고 해요. 자기가 회사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,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내가 내 열정을 불사르고 열심히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. 이분도 마찬가지죠. 그런 철학적 사유를 통한 삶의 본질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유라도 알아야지 내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나는 왜 살고 있지?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?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나는 죽을 거잖아요.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은 이어질 것이고,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, 저는 이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, 열정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거죠.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지향의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지향의식이라고 합니다. 이 지향의식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갖는 의식을 이야기해요. 돈을 버는 목적, 명예를 얻는 목적, 아니면 좋은 관계를 맺는 목적,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지향성 의식이라고 해요.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지향성 의식을 강화하는 훈련을 많이 받죠. 목적 없는 삶은 되게 허무하고, 삶의 의미를 물을 때도 지향성 의식은 늘 그 이유를 찾아요. 삶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지향의식적인 답입니다.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.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지향의식은 좋아요. 우리의 어떤 열정을 불사르게 하고 잘 살게 하죠. 또 그렇게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취가 있다면 그 성취가 또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죠.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성취가 끝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열정을 불살라야 되고,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. 거기서 우리는 지독한 허무를 느끼기도 하고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이런 지향의식 말고 무지향의식이라는 게 있는데, 이 무지향의식은 말 그대로 지향성이 없는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.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. 그냥 그 자체인 거죠. 예를 들어서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지향의식이 아닌 무지향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무지향의식의 답은 간단해요.
상과 의미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삶은 곧 의미가 되는 거죠. 뭐가 잘 안 돼요. 실패를 하고 있어요. 그 실패하는 모습도 소중한 거죠.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가치, 존재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 존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요즘에 제가 연인이라는 사극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사극의 여주인공 이름이 길채예요. 그 길채가 오랑캐에 끌려가가지고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그래서 나중에 이 연인인 남궁민을 만나서 고백을 해요. 그런 고백을 하는 길채를 보고 우리 연인 남궁민이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. 그럼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. 이게 바로 무지향의식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.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길채 그 자체, 다시 돌아와 준 그 길채 그 자체를 힘들 테니까 안아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.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무지향의식인 거죠. 내가 실패하고 무능하고 못나고 눈에 띄지 않고 재능이 없어도 나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거죠.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존재를 더 소중하게 해줘요. 그게 우리의 무지향의식입니다. 내가 존재하고 있는 현존의 의미보다 더 큰 삶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. 그 두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좀 길게 무지향의식으로 바라보는 삶의 의미, 곧 삶은 의미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 두 분 다 앞으로 살아갈 그 고된 삶의 여정에서 무지향의식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위로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도 살기 힘들지만 그 살기 힘든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로 너무나 소중한 삶의 의미이고 그게 살아야 될 이유고 축복받고 환영받아야 될 이유라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겠죠? 오래간만에 와서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